어린 시절에도 20대 중반이 된 지금에도 이윤석 그가 마음 둘 곳은 없었다. 가끔씩 매운굴에 가서 아무래도 그것이 자신들의 일이라서 그렇겠지만 그를 연인이나 친구처럼 상대해주는 그곳 여성들 외에는 이 이윤석이란 남자에게 기댈 곳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마저도 아직 대학생인 그에게는 부모로부터 받은 용돈으로 누릴 수 있는 일이었기에 충분치가 않았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학대와 무관심 속에서 살아왔다. 그의 아버지 이재선은 해병대 소속의 직업군인으로 완고한 성격의 자신의 두 아들에게 육체적 체벌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었다. 게다가 그는 서로 불편하게 지내는 자신의 아내와 바쁜 직장 생활 때문에 자식들에게 크게 관심을 쏟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도 없었다. 중산층에서 자라온 그의 아내는 종교 활동에 광적인 여성이었으며 남편의 진급에도 무척이나 집착하여 그것을 위해 교회에도 많은 헌금을 하였다. 하지만 계속되는 진급 실패의 이재선과 그의 아내 이미영의 관계는 점차 소원해져 갔고 나중에는 잠자리도 같이 하지 않을 정도의 사이가 되어버렸다. 남편에 대한 기대감이 충족되지 못한 만큼 이미영의 비뚤어진 성취욕은 자신의 아들들에게로 집중됐다. 이윤석과 그의 형은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 속에서 살아야만 했던 것이다. 이미영은 자식들의 학교 성적에도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했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조금만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해도 길길이 날뛰며 욕설을 퍼붓거나 온갖 도구를 사용해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했다. 자식들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알 수 없는 회개의 기도문을 외게 하는 일도 잦았다. 그나마 큰아들인 이명석은 사춘기가 되자 어머니의 훈육 방식에 불만을 표시하며 이미영에 맞서 반항하거나 말싸움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녀는 더욱 광분에 날뛰었을 뿐이다. 이윤석은 형의 그런 모습에 자신만이라도 어머니를 참으면서 집안을 더 이상 시끄럽게 만들지 않기로 했다. 큰아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표들을 보면서 이미영은 작은 아들인 이윤석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었다. 이윤석은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끊임없이 학대와 다름없는 훈육을 받으면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절까지 항상 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했다. 그렇지만 그의 학교 생활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작은 체구에 어려서부터 가정폭력에 길들여진 이윤석은 학우들의 집단적인 괴롭힘이나 불량 학생의 지속적이고 끔찍한 인격 모독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높은 성적을 유지하는 이윤석은 자신감 없는 사람으로 커갔다. 어머니와 함께 다니는 교회에서 또래의 한 소녀가 다정하게 말을 걸어왔을 때에도 그는 눈도 못 마주치며 스스로도 알 수 없는 소리를 냈을 뿐이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윤석은 어머니가 원하는 최고의 학교보다 바로 아래 수준의 학교에 입학했다. 그 역시 인류대학이었지만 이미영의 반응은 싸늘했다. 자신이나 자신의 큰아들에 비해 훨씬 좋은 학교에 갔지만 그녀는 이윤석을 낙오자로 취급했을 뿐이다. 그나마 전국의 엘리트들만 모인 대학교에서는 이윤석을 괴롭히는 학우나 선배는 없었지만 학업의 열정도 동기도 사라진 그는 금세 열등생이 되어갔고 마음을 터놓을 친구도 여전히 없었다. 유약했던 그는 대학을 휴학하고 아버지가 원하는 해병대나 해군 대신 공군의 하사로 입대했다. 하지만 남성성이 중시되는 군대에서 이윤석은 집단 따돌림을 당하며 다시금 깊은 고독에 빠지고 만다. 그러던 중 동기의 소개로 재미를 붙인 취미생활 하나가 바로 매춘 여성들을 만나는 것이었다. 전역한 이후에도 이윤석은 유일하게 자신을 존중해주는 그곳의 여성들에게 찾아가는 일을 지속했다. 그러다가 이윤석이 살인마로 돌변하게 되는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고 만다. 은석의 형 이명석은 대학생이 된 후로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으며 억압적인 자신의 부모들을 회피했다. 그는 처음엔 친구들 집을 떠돌아다니다가 이런저런 잡일들을 하면서 월세를 전전했다. 그 모습이 안쓰러웠던 이미영은 이제 막 대학 졸업을 앞둔 큰아들에게 작은 아파트를 한 채 사주었다. 하지만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그녀는 이윤석 명의로 대출까지 받았던 것이다. 이윤석은 형의 이삿짐을 나르는 것을 도와주다가 기쁨에 가득한 이명석의 모습을 보며 깊은 혼란과 허탈함, 박탈감 등에 사로잡혔다. 그동안 굴종하고 인내했던 대가가 이런 것인가? 며칠 뒤
이은석은 아무런 동의도 없이 자신의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 그것을 반항하였던 형에게 퍼준 어머니에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분노를 표출했다. 그는 어린 시절 부모에게 당한 온갖 폭력과 무관심, 그것과 연결해서 끔찍했던 자신의 학창 시절과 군 생활 이야기까지 토해냈다. 하지만 당황한 이미영은 도리어 이은석을 버릇없다고 나무라며 그렇게 정신적으로 힘들다면 정신과에 가서 치료를 받으라고 소리칠 뿐이었다. 그래도 이은석은 마음속에 묵혀두었던 응어리를 푼 것 같은 기분도 들었고 다음 날이면 자신의 어머니가 진심 어린 사과를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면서 잠들었다. 하지만 다음 날 집에 온 그의 아버지 이재선은 아내로부터 이은석의 도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언제나처럼 작은 아들의 남자답지 못함을 지적했다. 이때 이미영은 남편을 거들면서 한 번 더 이은석을 나무랐다. 이에 이은석은 더 큰 후회와 절망감에 빠져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배가 고파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잠들어 있을 때나 밖에 나갔을 때에만 방에서 나왔고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페트병에 소변을 모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처리했다. 그런데 그렇게 며칠이 지나도록 그의 어머니나 아버지 누구도 대화를 시도하지도 제대로 사과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은석의 마음속 깊이 자라고 있던 괴물이 눈을 떠버렸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처형하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운명의 그날 밤 목이 말랐던 이은석은 먼저 냉장고를 향했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그날따라 식탁엔 음식들이 치워지지 않은 상태였고 그가 식탁의 덮개를 열자 마치 자신을 위해 챙긴 것처럼 밥그릇과 반찬 그릇들이 놓여져 있었다. 그것을 보면서 잠시나마 마음이 흔들렸지만 목을 축이고 나서 그는 마음을 다잡았다. 이은석은 준비한 벽돌을 들고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가 그것으로 이미영의 머리를 여러 차례 세차게 내리쳤다. 잠시 후 그녀가 죽은 것을 확인한 그는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몇 시간이 지나 그는 자신의 아버지 방으로 들어갔고 한 번 더 살인을 저지른다. 이은석은 두 구의 시신을 조각조각 잘라서 여러 장의 봉투에 나누어 담아 몇 군데의 쓰레기장에 분산시켜서 버렸다. 하지만 토막 시신으로부터 지문을 채취한 경찰은 그의 집에 찾아왔고 이은석은 경찰에게 얼마 전부터 자신의 부모가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둘러댔다. 그러나 매우 불안해 보였던 이은석에게 몇 마디를 더 물어보던 담당 경찰은 어렵지 않게 그에게서 자백을 들을 수 있었다. 그는 취조실에서 울음을 터뜨리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미안하다고만 말했어도 그러지 않았을 텐데.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힘들었을까요?